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 수입을 늘리는 재테크. 자동차는 무조건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이를테면 뭐 한 달에 10억씩 버는데 월세 1,000만 원에 산다. 빅 찔린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평상시에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누구에 대한 사실 고민은 있잖아요. 고민은 있는데 저는 주로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항상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떡하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제 이제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했던 것들, 공부하는 것들은 따로 이제 조금 영상을 좀 준비해 볼까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주변에 이제 저희 직원들 그리고 혹은 동료들 뭐 제 친구들이 다들 이제 고민을 해요. 뭔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 거고 한데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재테크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재테크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입을 늘리는 재테크가 있습니다. 나의 수입을 늘리는 재테크.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거나 이런 이제 들어오는 어떤 일정한 수익을 높이는 그런 재테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돈을 불리는 재테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 돈을 불리는 재테크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돈을 늘리는 재테크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온 재테크는 첫 번째는 시간 활용.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이제 몸이 건강할 때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시간에는 공부나 독서, 명상을 주로 하고 물론 회의 같은 것도 좀 하고 낮에는 제가 이제 본업, 피부과 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짬날 때마다 이제 피부과에 관련된 어떤 논문이나 서적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해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부업을 하죠. 뭐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다른 뭐 화장품 사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요식업 같은 것들도 이제 이때 이제 준비했던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기간인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내가 주로 얻는 수입원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업과 또 다른 비즈니스 혹은 부업 그리고 저의 자기 개발에 이제 되게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재테크예요. 원장님, 네. 많은 분들이 원장님의 재테크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네. 자동차에서는 뭔가 들려드릴 말씀이 없으세요? 자동차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로 재테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무조건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사는 순간 감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할부나 리스를 끼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매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보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 투자는 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되게 뭔가 빅 찔린다. 확 찔리는데 어쨌든 미래를 생각하면 자동차가 썩 좋은 재테크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의 만족이죠. 자동차 현재의 만족인데 현재의 만족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날이.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부분을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대7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대다수가 버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3 정도 투자하고 미래에 7 정도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다고 월급의 70% 저축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재테크가 저축은 절대 아닙니다. 저축한다라고 재테크가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축은 단지 재테크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이고요. 저축만 계속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한 70 그리고 현재 사는 마음이 한 30인데 목돈 마련까지는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서 목돈이 마련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재테크를 해 나가야죠. 다양한 재테크가 있는데 사실 말은 쉽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는 사업이에요. 사업, 부업.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잘 됐을 때. 다만 망했을 때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거는 주식. 주식은 되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게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내일 팔자. 이거 잤는데.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은 내일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사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은 정말 파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주식하는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부동산은 사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조금 제가 해보고 싶은 영역이긴 한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곡선이 있거든요. 업다운이 있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반대로 부동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정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야 되는 그런 부동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내 집 마련이 되게 강해요. 다른 나라들보다. 근데 신기한 건 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꿈은 1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늘 조금 좋은 환경, 늘 새로운 집에 월세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신경 안 쓰고 새로 지어진 좋은 환경,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에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특이한가요? 다들 이제 내 집 마련하느라고 평생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사잖아요. 근데 반대로 평생 돈을 모아서 샀는데 집을 사면은 집 관리비도 내야 되고 대산세도 내야 되고 뭐 수리도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엔 소득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은퇴하고 이제 소득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집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쓸 거냐? 근데 그것도 결국 불안하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 집 마련할 그 돈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되게 다양하고 좀 늘리는 포트폴리오를 갖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월세 살아도 되죠. 우리나라 되게 이제 월세가 되게 부끄러운 이런 약간 문화가 되게 있는데 이를테면 뭐 한 달에 10억씩 버는데 월세 1,000만 원에 산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별 부담 없을 네. 것 같죠. 그렇죠? 10억 정도 버는데 1,000만 원이면 반대로 1억을 버는데 100만 원 월세를 산다. 괜찮을 것 같죠. 근데 300만 원 월급 받는데 100만 원 월세 산다. 되게 뭔가 좀 압박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라는 거는 거주 목적이고 집을 소유하던 월세를 살던 우리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면서 매달 일정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를 목돈을 몰아넣고 소유해서 쪼들리면 살 건지 아니면 그 목돈을 몰아넣는 대신에 다양한 수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냥 집은 어차피 그냥 월세 최소 금액으로 나눠서 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살 건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달려있지만 저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8살부터 거의 30살까지는 공부만 했고요. 그쵸,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제 전문의 딸 때까지는 공부만 한 거고 전문의 따고 나서부터 이제 사회생활과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한 지 이제 한 6년 정도, 5년 됐네요. 5년 정도 돼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인컴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핵심은 즐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재밌어하는 것들을 했고요. 반드시 돈이 된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치관이 없는 수입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고 정말 관심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제가 블로그라는 거를 시작했어요. 2011년에 블로그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투자했냐면요. 하루에 2시간씩 글을 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사진 촬영을 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 리뷰를 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섭외를 하고 카메라를 사고요. 렌즈를 사고 조명을 샀어요. 근데 다 비싸고 좋은 걸 샀어요. 왜냐면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싸고 좋은 걸 사니까 제가 좀 못 찍어도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커버를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빨리 구독자를 늘리고 빨리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살아가는 여태까지 해온 재테크의 관점. 그래서 중복 투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거를 하되 그를 통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살아온 재테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블로그에 투자한 시간, 하루 평균 3시간을 보수적으로 3시간이라고 칠게요. 3시간이라고 치면은 365일이면은 몇 시간이죠? 1000시간?
네, 1000시간이죠. 그렇게 몇 년을 쌓아오니까 몇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블로그를 한 4, 5년 했으니까 몇천 시간을 제가 블로그에 투자를 했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 한 번쯤 들어봤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거의 10,000시간에 가깝게 블로그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만의 어떤 마케팅 채널이자 마케팅 플랫폼이 형성이 됐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맛이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피부과 공부한 시간을 따지면은 1만 시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만 시간이 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쌓여서 저는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따고 피부과 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원을 할 수 있고 아까 사진기를 샀던 것처럼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레이저 장비들 가장 비싸고 좋은 장비들을 사서 쓰다 보니 조금만 치료해도 환자가 빨리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만 치료해도 부작용이 적게 확확 좋아지는 거를 이제 환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고 저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부과 병원이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요식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식업을 할 때도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음식 퀄리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저도 조금 만족을 못하고 셰프님도 만족을 못하고 하다 보니 이럴 거면 그냥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기념일 때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끝장나게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제 탄생된 게 이제 W가 나거든요. 최고의 소고기, 최고의 해산물을 가지고 이제 코스를 딱 짜서 제공을 하는 건데 정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기념일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쭉 수익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을 가지고 번 돈으로 사업도 물론 해나갈 거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근 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상품, 부동산, 금융상품에 다 포함되죠. 주식 펀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부동산 포함되고 그리고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테크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영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정도 자본 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앞으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을 30대 후반 40대를 준비해 나가면서 재테크로 뭔가 알아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종종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해서 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저도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프라인 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